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진행을 맡은 이형구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남동구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 남동을구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12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12년간의 오랜 세월을 거쳤을 동안에 그 파란만장한 얘기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자월도란 섬에까지 많은 당원들이 찾아와서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민박치고 사시겠습니까? 빨리 나라를 구하러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잘하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은 이 국가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와 의회민주체제의 근간을 건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대표는 첫 번째 공약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게 된 거의 중심에는 저는 정당들의 타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가 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인 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들을 전면 바꿔야 됩니다. 특히 공천 문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역대 정부들과 역대 정권들이 역대 정치가 집권당만 되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집권당에서 정치인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딸랑이 정치인들만 전부 다 양산되는 것이 집권당의 운명입니다. 축구팀을 만들면 축구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데는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거기에다가 그저 위에 황제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왕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딸랑이 신하들만 가지고 정치가 진행된 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망가진 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정당의 근본 골격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 관련 법안들 다 고쳐야 맞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매력 있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 당의 당도 저희 당도 이뻐야 되고 상대 당도 이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바꿔보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시군요.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역에 대한 공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도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문제가 이 나라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대단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뒷골목 골목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고 저도 느낍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삶의 질을 갖고 있는 OECD 국가가 없습니다. 이 주차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우선 하나만 뽑으라 하니까 주차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삶의 질에 있어서 이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결과입니다. 차량은 전 세계적인 생산 아주 엄청난 생산 국가가 되어 있으면서 뒷골목 하나도 정비 안 돼 있습니다. 비단 저희 남동 을구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신도림이고 어디 뭐 관악구 신림동에 이런 데 가보면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가 싶습니다. 뒷골목에 자기 집 앞에다가 깡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남이 오면 말이지 타이어 빵꾸 내고 주민들 간에 욕설하고 싸움하고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차 문제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분의 유유 토지들 그린벨트 이런 게 환지 방식, 땅과 땅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는 땅이 있으면 그 학교 운동장 이런 거 개발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대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핵심 공약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겁니다. 남동구 선거구는 제 경인선과 인천제철 2호선 광명 연장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인접도시와 이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해법 갖고 계십니까? 요새 최근에 와가지고 인천을 관통해 나가는 주요 이제 교통 기반들이 조금 요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사실은 제2경인전철을 반드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최초 주장을 했습니다. 인천에선 그 어떤 정책보다도 수도권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지금의 제2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의 궤를 따라가는 제2경인전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 사람들이 300만 인천 시민들이 왜 꼭 신도림을 통해서 서울 강남 쪽으로 가야만 됩니까? 신도림역이 그게 어디 환승하 나가는 신도림역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꼭 그 방식으로 가셔야 됐는지 하루라도 빨리 인천의 남부 우리 서창동 지역을 관통해서요. 그 옆에 있는 신천리,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수도권 서남부에 해상할 수 있는 이제 안양, 과천, 그다음에 서울 성남 쪽으로 연결돼 나가는 그런 노선으로의 제2경인전철을 빨리 뚫어주면 그러면은 제1경인전철의 그 과밀을 하는 것도 좀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건교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고 그 미세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직접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확인하시죠. 변화의 시대에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서 소통하는 국회,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 같긴 한데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세요. 어떤 해법 갖고 계세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정치인이 나타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곳에 정치인이 나타나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국민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먹고 앉아서 쌈박질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현장에 가보면은요, 사실은 많은 현안들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조정해서 통과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매일 먹고 싸우는 사람으로 바꿔놓게끔 인식되게끔 만든 것은 방송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방송이 있는 실상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냐고 맨날 싸우는 장면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정치인들은 늘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예산이 자그마치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가 넘으면 그 엄청난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의견들이 안 갈라지겠습니까? 이쪽 방향에다 돌을 놔야 되는지 이쪽 방향에 달을 놔야 되는지 놓고서 왜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 나름대로 그래도 한 90% 가까이가 합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쌈박질 나면은 언론이 와서 그걸 딱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엔 지금 저 시민의 말씀이 아주 상당히 뼈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까지 험하게 싸우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주시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을 보고 거기다 답변도 좀 하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도 사교육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되시는 분은 정규 교육만으로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도 교육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해법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해법을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교육으로 이렇게 몰리겠습니까? 입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가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가는 구조로 대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대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줄을 서게 됩니다. 저는 입시 제도도 아주 근본적으로 이건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 정도 레벨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 자체가 혁신적으로 좀 변화가 되면 그렇게까지 사교육하지 아니하고도 공교육 체계만 갖고도 나름대로의 학교들을 다 들어가고 조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입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완전히 없앤다? 사실은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습이 잘 못 따라가면 불가피하게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형한테 배우고 주변에 있는 뭐 삼촌한테도 배우고 배워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종의 사교육인데 공교육 만능주의 오로지 모든 것을 교실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사교육 경비 또 그걸 통해서의 학습 진도가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사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강론에서 다듬어져 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같이들 고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뭐 부모들의 부담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현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서창 JC 주변의 상습 정체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서창 김포 지하고속도로 추진 계획, 뭐 민자 사업인데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혹시 다른 해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서창 그 지역의 그 만성 정체구역 그거는 제가 17대 국회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 또 그 당시에 도로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끼리 이렇게 접속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다 돼서 제가 도로공사에서도 발표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그다음에 이제 공천이 안 돼가지고 의원이 안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일들이요. 당연히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승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문제는 있는 거니까요. 그랬으면 그걸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여전히 아무 해결 없이 여전히 왔더라고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와서 그 하단부에 그 서창 그 지역을 해서 김포까지 가는 그런 무슨 지하도로를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포까지 가는 지하도로 만드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하세월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그것보다 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인천대공원 후면부 쪽으로 뒷문 쪽으로 연결시켜 나가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인터체인지 공사들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로 나가지는 지하를 뚫어서 지하도로망으로서 김포 나가는 방식은 그거는 이 숭이동, 도원동 그쪽 방면에서 김포 나가는 그 노선과 비슷한데 그런 건 뭐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영동 고속도로하고 외곽 순환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게 급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도심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을선거구는 만수동과 간석동 등 원도심도 있고요. 네. 서창동을 비롯한 신도심도 있어요. 네. 그 신도심과 원도심이 균형 발전하려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만약 의원 되면은요, 저는 과감하게 또 이제 그런 수 있는 관록도 있고 또 식견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좀 깨야 됩니다. 그린벨트는 뭐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논제에 따라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도시화의 문제를 악화시킨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벨트에 딴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에 그 놀고 있는 땅들하고요. 도심지 안에 있는 구도심지 안에 있는 복잡한 땅들하고 환지 바꾸는 방식으로라도 이 구도심지에 있는 예를 들면 병원 시설, 종교 시설, 교회, 성당, 사찰 예를 들어서요. 또 체육 시설 이런 것만 그린벨트 쪽으로 이전시킬 수만 있어도요. 그리고 이쪽은 그거를 환지시켰으니까 이쪽엔 공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이건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으로 만들고 하단부는 전부 주차장 만들고 하면은
아까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환지 방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잘 살면요 미래도 잘 살게 돼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너무너무 막 피곤하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어떻게 후대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린벨트는 정의가 아니다. 그린벨트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DMZ 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아닙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부분, 말씀,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연관 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인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인천대공원, 네. 그리고 소래습지 생태공원들이 남동구, 을선거구에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 남동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천 시민들, 신천리 시민들까지도 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주 자연 생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원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거 토목공사 내지 조경공사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우리 서남부권역에 정말로 멋있는 그러한 공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게 잘해서 좀 다듬어 놓는다면은 거기는 아주 정말로 멋있게 사람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레포츠 레저 파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면 하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남동 울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담할 수 있게 돼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시면은 일반 초선 의원하고도 다르고 상당히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도 변화시키고 당도 변화시키고 또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삶의 질을 최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남동구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의 초청 대담을 마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